폭설로 멈춘 도시를 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은 길 위에 갇히고 대중교통은 멈추며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지곤 하죠. 하지만 한국 서울은 달랐습니다. 그곳에선 눈이 쏟아져도 도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특별한 도시에서 뜻밖의 깨달음을 얻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스라고 합니다. 시카고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지금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이번 겨울 제 인생의 특별한 전환점이 될 만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서울 여행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했어요. K-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하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죠. 이번 서울 방문은 제 계획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권유로 떠난 조금은 예상 밖의 여정이었죠. 아버지는 UN-에버텐 UN 인간정 주계획에서 도시재생 전문가로 일하고 계셨어요. 최근 서울의 혁신적인 도시 관리 체계와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서울에 파견되셨죠. 서울에 오면 진짜 도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을 거야. 아버지의 이 한마디가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겨울 방학 동안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때만 해도 저는 그 도시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예감은 하지 못했어요. 단지 제가 좋아하는 겨울의 차가운 공기를 만끽할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서울이라는 도시는 제가 알던 그 어떤 도시와도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놀라움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서울 시내로 이어지는 길은 눈부시게 깨끗했고 대중교통은 정시에 맞춰 정확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게 진정한 충격과 감동을 안겨준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던 날이었어요. 시카고에서는 폭설이 내리면 도시가 멈추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도로는 얼어붙고 대중교통은 중단되며 사람들은 집 안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서울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예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날 아침 저를 보며 미소를 지으셨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거야. 서울이 왜 특별한 도시인지 직접 느껴보게 될 테니까. 그날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별한 에너지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왜 서울에 대해 그렇게 많은 기대를 품고 계셨는지 이해하게 되었죠. 이 여행은 단순히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는 차원을 넘어 제가 몰랐던 새로운 도시와 공동체의 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눈이 도시를 뒤덮을 때면 세상은 마치 멈춰버린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날 서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쏟아지는 눈 속에서도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도시는 유기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던 도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에서의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에서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전날 저녁 뉴스에서 폭설 경보를 들었지만 막상 눈이 내리는 걸 보니 마음이 설레더군요. 하지만 이내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도로가 마비되고 대중교통도 멈출 텐데 오늘 일정은 어떡하지? 시카고에서 자란 저는 폭설이 곧 도시의 정지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밖에 나가기 힘들겠네요. 저는 아침을 먹으며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서울은 다를 거야. 눈이 와도 도시는 멈추지 않아. 너도 직접 보면 이해할 거야. 그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서울 시내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눈이 계속 쌓이고 있었지만 도로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차량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교차로에는 교통경찰이 눈 속에서 차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나와 함께 눈을 치우고 있었죠. 제가 가장 놀랐던 건 대중교통이었습니다. 지하철은 폭설 속에서도 정시에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플랫폼에서 질서 있게 줄을 서 있는 시민들의 모습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요. 시카고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도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은 준비된 도시야. 눈이 내리면 제설 장비와 인력이 바로 투입돼.
시민들도 함께 협력해. 이 도시가 움직이는 건 단지 시스템 때문만은 아니야.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이지. 아버지의 설명을 듣고 다시 거리를 보니 그 말씀이 정확히 맞는 것 같았어요. 제설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책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길가에 멈춰 선 차를 밀어주는 모습, 손에 빗자루를 들고 도로 가장자리를 정리하는 모습들은 서울이란 도시가 단지 시스템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눈 덮인 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폭설이 내리면 모두가 불편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혼자 짊어지지 않고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서울은 멈추지 않았던 거죠. 서울에서의 폭설은 단순히 날씨가 아닌 하나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도시와 공동체의 새로운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가진 힘을,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기적을요. 눈이 쌓이는 도로 위에서도 멈추지 않는 지하철, 서로 돕기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들. 서울의 폭설 속 풍경은 혼란이 아닌 질서와 협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엔 함께 움직이는 도시의 진정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폭설을 경험한 날, 저는 도시의 교통 시스템과 시민들의 협력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눈이 쏟아지던 아침, 아버지와 함께 지하철을 타러 나갔습니다. 예상했던 혼란은 없었고, 오히려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었죠. 지하철은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는 사람들이 가지런히 줄을 서 있었고, 승하차도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이런 폭설에도 대중교통이 이렇게 잘 움직이는 게 정말 신기해요. 그러자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하셨죠. 서울은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체계가 완벽해. 눈이 와도 지하철과 버스는 최대한 정시에 운행되도록 설계돼 있지. 시민들도 이런 시스템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혼란이 없는 거야.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역할을 맡은 듯 보였습니다. 도로 위에서는 공무원들이 제설 차량을 이용해 눈을 치우고 있었고, 도보에서는 시민들이 빗자루와 삽을 들고 나와 포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을 시민들이 함께 밀어주는 모습도 눈에 띄었죠.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시스템이 아니야. 서울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서로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눈이 내리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에 참여하거나 불편한 이웃을 돕는 경우가 많아. 모두가 조금씩 움직여야 도시가 제대로 굴러간다는 걸 알기 때문이지. 저는 서울 시민들의 이런 태도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지하철역 입구에서 볼 수 있었던 작은 제설기와 소금통은 이러한 협력 정신을 잘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누구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것이었죠. 제가 역 입구에서 눈을 쓸고 있는 한 시민에게 말을 걸어보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자기 주변을 조금만 신경 쓰면 도시는 금방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서울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시민들의 협력과 배려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정시에 운행되는 지하철, 차분하게 눈을 치우는 사람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도시에 준비된 시스템이 어우러져 서울이라는 도시를 움직이고 있었죠. 도시는 단지 건물과 도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를 움직이는 진짜 힘은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협력 속에서 나옵니다. 서울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그날,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서울이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UN-에버텟에서 도시재생 전문가로 일하며 세계의 여러 도시의 시스템을 연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아버지에게도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었죠. 서울은 단순히 잘 설계된 도시가 아니야. 이곳은 시민과 시스템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야. 아버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우선 서울의 인프라는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어. 예를 들어 도로에는 자동 제설 시스템이 있고
공공기관은 폭설이나 태풍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갖추고 있어.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이 이런 시스템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이야. 시민들의 신뢰와 참여가 없으면 이런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아버지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교통수단 중 하나로 꼽혀 노선 간의 연결성, 정시 운행, 그리고 비상상황 대응 능력은 최고 수준이지. 그 배경에는 철저한 유지 보수와 기술적 투자가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시민들이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하나의 생활 습관으로 여긴다는 거야. 아버지는 이어서 서울 시민들의 협력 정신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서울이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협력과 배려야. 눈이 내리면 모두가 함께 치우고 길에서 멈춘 차를 밀어주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교통 혼잡을 줄이려고 해. 이런 협력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으로 학습된 결과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서울의 모습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시스템이 잘 설계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 시스템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과정이 서울의 진짜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시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과 준비 정도에 따라 전혀 다르게 작동해. 서울은 그 두 가지를 잘 결합한 도시야. 이런 도시를 경험한다는 건 너에게도 큰 교훈이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노력이 함께 만들어가는 유기체 같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설명은 단순한 여행 이상의 깨달음을 제게 안겨주었죠. 도시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비춥니다. 폭설 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서울에서 저는 함께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서울에서 맞이한 폭설은 단순한 날씨 현상을 넘어선 경험이었습니다. 도시가 멈춰버릴 것이라는 저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은 눈 속에서도 차분히 움직였죠. 대중교통은 정시에 운행되었고 시민들은 함께 눈을 치우며 질서를 지켰습니다. 이 모습은 단지 잘 운영되는 도시를 넘어 제가 알지 못했던 공동체 정신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폭설이 내린 그날 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도시재생 전문가답게 서울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셨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울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시스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협력과 책임감이 이 도시를 움직이는 진짜 힘이라는 것을 느꼈죠. 길거리에 나와 눈을 치우는 시민들, 대중교통을 질서 있게 이용하는 사람들, 도로에서 미끄러진 차를 함께 밀어주는 모습. 이 모든 장면은 서울이 단지 효율적인 도시를 넘어 함께 사는 도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한마디를 떠올렸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움직여야 도시가 제대로 굴러가. 그 말은 서울에서의 경험을 관통하는 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편의를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 조금 더 신경 쓰고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도시에서 자란 저에게 이러한 모습은 충격이자 감동이었습니다. 시카고에서라면 폭설이 내리는 날 사람들은 대부분 집 안에 머물며 도시가 다시 움직이길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움직이며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도 이렇게 살아가야겠다고요. 단지 도시의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으로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야겠다고요. 서울에서의 폭설은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도시는 단순히 건물과 도로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결합된 생명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생명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조금씩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요. 서울에서 보낸 며칠은 단순한 여행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치를 배우고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가진 힘을 느낄 수 있었던 이 경험은 제 삶 속에서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도시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비춥니다.
폭설 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서울에서 저는 함께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서울에서 맞이한 폭설은 단순한 날씨 현상을 넘어선 경험이었습니다. 도시가 멈춰버릴 것이라는 저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은 눈 속에서도 차분히 움직였죠. 대중교통은 정시에 운행되었고 시민들은 함께 눈을 치우며 질서를 지켰습니다. 이 모습은 단지 잘 운영되는 도시를 넘어 제가 알지 못했던 공동체 정신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폭설이 내린 그날 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도시재생 전문가답게 서울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셨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울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시스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협력과 책임감이 이 도시를 움직이는 진짜 힘이라는 것을 느꼈죠. 길거리에 나와 눈을 치우는 시민들, 대중교통을 질서 있게 이용하는 사람들, 도로에서 미끄러진 차를 함께 밀어주는 모습. 이 모든 장면은 서울이 단지 효율적인 도시를 넘어 함께 사는 도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한마디를 떠올렸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움직여야 도시가 제대로 굴러가. 그 말은 서울에서의 경험을 관통하는 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편의를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 조금 더 신경 쓰고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도시에서 자란 저에게 이러한 모습은 충격이자 감동이었습니다. 시카고에서라면 폭설이 내리는 날 사람들은 대부분 집 안에 머물며 도시가 다시 움직이길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움직이며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도 이렇게 살아가야겠다고요. 단지 도시의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으로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야겠다고요. 서울에서의 폭설은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도시는 단순히 건물과 도로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결합된 생명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생명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조금씩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요. 서울에서 보낸 며칠은 단순한 여행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치를 배우고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가진 힘을 느낄 수 있었던 이 경험은 제 삶 속에서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하루가 더 행복해질 거예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